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머릿속에는 멋진 계획이 가득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못해 제자리만 맴돌고 계신가요? 더 완벽한 계획, 더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계획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 행동을 미루곤 합니다. 현실은 어떤 계획이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순간 끊임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탁월함이야말로 궁극적인 반항이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세상에 기존의 틀에 반항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탁월해지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권력이나 부조리에 저항하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위대해지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능력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눈앞에 즉각적인 보상을 보지 않고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힘, 순간의 쾌락과 보상을 잠시 뒤로 미룰 줄 아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핵심 기술입니다. 제 아내가 제 사무실에 걸어준 액자 속문구를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과감히 슛을 던지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광고를 내보내세요.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세요. 위험을 감수하세요. 당신이 85살이 되어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 좀 더 미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범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그 특별함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결국 다수의 의견에 순응하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진정으로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실 세계는 학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명확한 지시와 정해진 시간표, 그리고 뚜렷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험을 보면 바로 다음날 성적표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비되는 이유는 현실 세계도 학교처럼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수많은 정답이 존재합니다. 오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걱정,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사교 모임에 빠지고 남들이 멋지다고 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그 모든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라는 평범함의 무게에 짓눌려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초창기에 저에게 어려움이란 멈춰라, 이건 좋지 않아라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엄 신호이니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히 깨닫게 되면서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공주를 구하거나 보물을 얻기 위해 길 위에서 바위를 넘고 용을 무찔러야 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들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길이 험난할수록 오히려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감히 이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그 내면의 악마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3단계 사고의 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논리, 증거, 효용성이라는 3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논리입니다. 나에게는 내면의 악마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해 내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악마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자기 파괴란 직장에서 2달간은 잘 지각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회의에 늦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감정을 명확한 행동으로 번역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 당신이 정해 내린 그 행동이 정말로 반복되는 패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직장에서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이 정의한 문제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3번의 사건이었을 뿐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서사를 만드는 존재이며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덧붙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곤 합니다. 3번째는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한데 이 믿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미래의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논리, 증거, 효용성이라는 3가지 렌즈를 통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고통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며 그렇기에 고통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몸에 흉터가 가득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실현한 검투사와 같은 당신의 가장 완벽한 버전을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승리와 쉬운 길을 깔아주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시련의 길을 그에게 걷게 할 것입니다. 그를 강하게 만들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의 한 챕터를 원망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결과를 원하는지, 얼마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투입, 즉 노력뿐입니다. 노력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존중의 화폐입니다. 존중을 얻고 싶다면
노력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을 연마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순간만 버텨낸다면 나머지는 모두 내리막길입니다. 물론 당신이 무찔러야 할 용들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들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용들을 뵐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기술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더 많은 동맹이 생기고 관중석에서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곰과 싸워야 하지만 나중에는 핵폭탄과 6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용과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싸움이 더 힘들까요? 시작 단계에서는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살 돈도 자원도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운동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기술을 배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항상 사용했던 긍정적인 생각의 틀은 바로 성장하는 나 자신을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 저는 결과물과는 상관없이 5년 동안 보상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제가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언젠가 이 지독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어려움 없이 즉시 모든 것을 이룬 영웅의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우리는 모두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나 자신을 그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저를 끝까지 나아가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역시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고 마음속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